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흥정 씨의 어록을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훈련을 해서 정말 멋지게 성장을 시킨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일반의 일상적인 생활,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성공 스토리로 오늘 10가지 우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손흥정 씨, 손흥민의 부친은 1961년생입니다. 축구 감독, 전 축구 선수였고요. 지금은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또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뚝심이 있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이끌었고, 축구 철학자 하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개성이 좀 강하고 어떤 그 집념 그리고 의지가 누구보다도 정말 실천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가지 중 여러분 정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배부름은 사치다. 아마 이게 운동 생활, 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다 하면 사치다 하는 그 표현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은 선불이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바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자, 성공이라는 그 선불이라는 의미, 저도 이렇게 공감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책 속에 길이 있다. 운동하는 사람, 스포츠인들은 책을 안 본다? 아닙니다. 많은 독서를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학술적인 책은 안 볼지는 몰라도 정말 책을 통해서 이 많은 스포츠를 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그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힐링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라. 이건 다 공감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새벽 운동, 요즘은 오전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새벽 운동, 이제 동이 트기 전부터 해서 준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새벽,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운동까지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운동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이래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새벽에 일찍 기상을 하는데, 특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확률이. 예. 자, 다섯 번째. 자,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만큼 내가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걸 인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땀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흘린 땀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 성공은 절대 배신하지 않더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항상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프리킥이든 페널티킥이든 그 정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나타난다. 기본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이제 축구의 경우에는 기본이 이제 리프팅이라고 해요. 근데 볼을 가지고 감각을 익히는, 그러니까 발등에서 이제 리프팅을 한다 그래요. 볼을 제기차게 하듯이 발등,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머리 등등 해서 이렇게 기본기, 볼의 감각을 익히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릴 적 기초를 할 때부터 해서 성인이 되어도 운동장에 나오면 여러분들 선수들 보십시오. 리프팅을 해요. 항상 그 볼 감각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를 많이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된다. 예. 자, 여덟 번째, 백리를 가려면 90리가 반이다. 다 온 것 같지만 그 결승점을 지나지 않으면 절반 온 것밖에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골인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결과를 내지 않으면 결국은 반밖에 오지 못한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요. 아이들에게 실수란 없다고 본다. 경험이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거, 이 실수하는 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훈육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실수를 할 때 혼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전을 안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아이들은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도 내실을 들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감싸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 이렇게 향상되고 실력되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자,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창의력이 나온다. 자유. 이 얘기는 뭐 자유를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러면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이런 창의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유가 운동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억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역경을 좀 이겨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저는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손흥민 선수에 붙인 손흥정 감독에 대한 어록 10가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많은 어렵들이 있고요. 이렇게 자식을 직접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다 보면 그 어떤 고통, 인내력이 손흥민 선수도 고생을 엄청 했겠지만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서 그 빛을 향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고, 그 결과가 산물이 바로 현재 손흥민 선수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 붙인 손흥정시 어록 두 번째 시간인데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부모는 누구든 내 자식이 가장 이쁘고 귀엽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나 예술,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가르치다 보면 좀 이렇게 내가 부모가 좀 독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독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식에게는 평가를 냉정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면 누구보다 애처로운 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걸 이겨냈을 경우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손흥정 부친이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은 좀 이렇게 개인이 알아서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많은 걸 선택을 하게 하지만 그 전에 청소년, 유년기, 소년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조금은 자유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가이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네가 골을 하나 차넣었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좀 냉정하게 바라다 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칫 이렇게 내가 잘하고 이러면 우월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일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손흥정 선수도 과거의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성남 1화, 예전에는 1화였는데 거기에 프로 선수로 경기를 뛰었던 그런, 그리고 울산 현대까지 진출을 했던 그런 선수 출신입니다. 자, 그러지만 이렇게 선수로서는 인류 선수가 되지는 못한 그런 아픔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의 실패를 본받아라, 보면서 느껴라, 그걸 삼아라. 내가 부족했던 걸 네가 보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인생이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네가 행복하려면 이 축구선수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해야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예. 그래야 본인이 선택하고 이래 행복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패에 대한 것도 원망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좋아하는 거 해라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미래를 잃는다. 지나간 거에 추억에 빠질 필요도 없고 좋았던 슬펐던 과거는 과거고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 다가올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지금 흘러가는 시간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도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어떤 분야에서든 전성기란 이제 내려가라는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많은 또 의미를 선사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거의 선수로서는 거의 최정상급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성기라는 것은 곧 은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짧으면 한 3년, 길면 5년.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 이제 정상에서 이제 올라올 시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시점인데,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은퇴를 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섯 번째,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좋은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별명이 집돌이라고 그래요. 집돌이. 훈련, 경기 후에는
거의 집에서만 지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컨디션, 몸 관리를 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뭐 20대들과 같이 견주어도 지금도 120분 연장전을 2번 연속 뛰고 계속 경기를 진행해도 체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태미나는 상당히 좋은데, 그게 놀 거 다 놀고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어제 값을 치른 대가는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 이건 미리 이제 준비, 공부로 따지면 애습, 자습, 복습, 그런 의미예요. 항상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연습, 끊임없는 연습, 반복, 훈련. 그게 준비가 되어야, 대비가 되어야 경기장 안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훈련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했던 걸 반복 연습으로 채워놓고 이러다 보면 경기장에서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애습 자습을 참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면 시험장에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 이거 이제 딱 기분 좋은 거는 내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게 시험 문제에 탁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희열을 느끼잖아. 마찬가지예요. 경기장 안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 체력적으로 일단 딱 준비가 되고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컨디션이 들어오면 그 경기가, 그 시합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이런 의미. 이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의 우리가 생활, 사회생활, 사업도 마찬가지. 항상 내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보답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의 축구스타이고 주장, 캡틴이고, 그 다음에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리그에서도 거의 최정상급의 선수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그 부친 손흥정 씨가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훈련, 관리,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고 지켜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도 훌륭하고 대단하고요. 손흥민 선수 그 본인도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함께 했다는 게 오늘의 성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자, 1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 나를 찾는 인생 여정. 자, 참,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지만, 별게 없고,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크고,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정말 여러 일들이 회차되면서 많은 생각을 잠기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이라는 여정, 여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산다는 게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고 아슬아슬하고 항상 걱정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항상 잔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작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 시간들, 날들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고민 저 고민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기까지가 참으로 힘든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면 열심히 성실히 살지만 참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게 우리 인생 여정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말로는 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냐, 해피 해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하지만 뭔가 한쪽이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는 작은 공간, 빈틈이 있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쁘고 슬프고 이 모든 일들, 행복하고 뭐 즐겁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공통된 과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뭐 크고 작고 차이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본인의 몫이다. 모두가 다 이 기쁘고 슬프고 똑같은 크기의 하이의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각자 개인의 인생 여정의 항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만 바쁩니다.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생각들 이런 건 복잡고 많은데 실제 과연 우리가 나이를 먹고 그렇게 바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스케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마음은 항상 바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연장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 몸에 일어나는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병원을 이 병원 뭐 병원이 이제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이비인후과, 소아 정형외과, 외과, 내과 등등 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죠. 자주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자, 이러다 보면 건강에 대한 이렇게 불안감, 요즘 맞아 안과 뭐 보는 거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자, 이런 건강에 대한 어떤 징후가 조금씩 이렇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불안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자신감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게 아닌데 그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징후가 와요. 몸이 정말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 자,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회로를 뒤로 돌려서 내가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정말 그런 건강 상태를 자꾸 그리워하는 자, 어떻게 하죠? 정말 결국 인생은 뒤돌아보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현재를 인정하고 나를 찾는 그런 여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고통받고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불안, 불만 등등이 이렇게 교차되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여정 속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제서야 뭐 완벽한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씩은 이제 인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도 좀 한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모습들이 내 눈에, 내 마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나를 찾는 그날부터 완벽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고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하고요. 좌절이 이제 열정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았던 꿈, 복잡했던 게 단순함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불안했던 거, 쫓기던 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아마 각자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 인생 여정 중에서 이제 나를 다시 찾고 나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날로 오히려 나는 새로운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고 탄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하려 해도 내 몸에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다른 나와 맞지 않는 이런 다른 일이든 사업이든 이런 건 오히려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힘이 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한참 때 내가 살 때 이거 내 모습이 맞을까 하고 많은 생각, 갈등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맞는지.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이 되고 보니 이제 조금씩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깐 짧게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아마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고 오히려 상당히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제 완전히 알고 나를 찾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는 달리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여러 여정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오늘 1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1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많은 분들이 참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글쎄요, 법 없이도 사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너무 바보처럼 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주관적으로 정해진 그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좌지우지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롭게 살자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지혜로움이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살면서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요. 그때 상황이 찰나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예상이 된 문제 같으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텐데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느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내가 다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런 적을 느낀 적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됐네? 제가 생각할 때, 잘못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렇게 후에 그런 선택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지 못했다. 지혜롭게 내가 처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주어진 문제에 그대로 뭐 쉽게 해서 단답형으로 그렇게 처리했던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 그게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거래 관계에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이렇게 대응이 좀 잘못됐다,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자녀나 그다음 후배나 이런 곳에서 좀 알려주면 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자는 거죠. 참 이런 게 허다하게 보여졌죠. 허다하게 보여졌고, 참 이게 싫어서, 이런 게 싫어서 좀 거부했던 그런 부분도 막 생각이 나고 기억도 나요. 차라리 내가 좀 더 눈치 좀 맞춰주고 이랬더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한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못했은 부분, 지금 같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거 속에 있는 거 이거 다 두고라도 좀 내려놓고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요즘 얘기하면 비굴하다는 게 아부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눈치에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뭐 그걸 잘해가지고 또 뭐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걸 뭐 얘기를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판단이 딱 섰을 때 명확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자, 때로는 이제 벙어리처럼 얘기하지 않고 좀 침묵을 오래 가져가면서 깊은 고뇌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대화를 나눌 때는 무게가 있게 이렇게 정말 임금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진중하게 무게 있게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런 어떤 일에 있어 자부심을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지위든 명예든 이렇게 높이 올라가더라도 정말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나를 낮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느꼈지만 우리가 경험했지만 형편이 좋을 때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때는 잘 몰라요, 그죠? 막 돈을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 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형편이 막 풀리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또 재물을 오물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돈이 들어오다 보면 모르겠네요. 대부분 남자분들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경험할 거예요. 뭐 친구들, 해서 뭐 저녁마다, 친구, 동료, 그 다음에 모임에 뭐 선후배들 이렇게 불러서 대접을 많이 합니다. 술자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뭐 그런 것도 뭐 나쁘다가 아니고 적당히 하고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이런 거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글쎄, 때로는 뭐 마음껏 분노도 즐기고, 그래요. 뭐 젊은 날 때, 내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뭐, 어,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뭐 힐링을 하고 이렇게 가족 여행이든 뭐든 해외여행이든 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사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진짜 사나우면서 내가 행동해야 될 때 결기를 보일 때는 그런 결기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사는 또 방식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스카모니 얘기를 기본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거 함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세상을 사는 게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뭐 어중간히 사는 사람, 뭐 대충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정답은 없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점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고요. 다들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저도 이렇게 항상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때로는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좀 더 열심히 지금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자라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혜,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만드는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운명은 스스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생각을 살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조금씩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남에 따라서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런 어떤 개념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나? 내 운명을 개혁도 하고 개척도 하고 이런 운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고 책을 보고 내 건강을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살다 보니까 뒤늦게 깨우쳐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 사고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결과가 바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시정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왜? 먼 미래를 보는 애지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습관부터 바꾸면 내 운명을 혹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우리가 힘들다 하면요. 이상하게 자꾸 더 힘든 일들만 자꾸 생겨요. 그리고 힘들다 하는 순간에 그 일이 진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뭐 입이 보살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 힘들다 하니까 진짜 힘든 일들이 더 다가오고 그 다음 그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안 된다 하니까 정말 안 되더라. 정말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도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될 일도 안 되더라. 그럴 바에는 말 조심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하니까요. 더 어려워져.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나요? 와, 이거 왜 이래 어려워? 그러니까 전체 문제가 다 어렵더라고. 왜 이렇게 쉬워?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내가 아는 문제를 먼저 풀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는 문제를 덮보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쉬운 거 내가 알 수 있는 걸 먼저 풀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하면 정말 다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진다 하는 거. 뭐 우리는 살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신나서 죽겠다. 모든 얘기들에 전부 죽겠다가 들어가요. 죽겠다가. 이상하죠. 이게 참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뭐 우울해서 죽겠다. 그 죽겠다는 말을 항상 뒤에다 집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만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데 좋은데 죽어야 돼. 기뻐 죽겠다. 기쁜데 죽어야 돼. 슬퍼 죽겠다. 슬퍼서 죽어야 돼. 그래서 이게 말이 참 중요하다.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전파가 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릴 때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아이고 신나 죽겠다. 신나는데 왜 죽어? 그런 거. 예. 자, 그리고 잘 된다. 이 생각을 바꾸면서 잘 된다 하면 정말 잘 돼.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보면 그 사장이든 종업원들이 신나요. 잘 된다 이런 분위기가. 식당에 가보면 그래요. 앉을 자리가 없고 바깥에 기다리고 이런 식당들 보면 그냥 표정들이 신나요. 그건 뭐 신난다는 그 표정에서 잘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된다 하면 결국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고비가 있고 힘들고 해도 잘 된다 하면 진짜 잘 안 될 일도 그냥 잘 되는,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행복하다. 이러다 보면 뭐 감사할 일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하면 진짜로 행복한 일들이 자꾸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행복도,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러면 그런 기쁜 소식들, 경사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좋을 때는 뭐 항상 좋아 이래 보면 좋아. 그래요. 좋아. 행복하다 이러니까 행복한 일. 내가 스스로 행복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서라도 이렇게 운명을 정말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될 수밖에 없어. 정말 지금은 좀 힘이 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는 좋아질 거야. 내 운명은 정말 좋을 거야. 내가 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는 이름 석자는 남기고 싶어. 그건 뭐 내 명예이고 내 운명이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고 자꾸 내가 혼자서 되뇌이면 운명은 내가 살아왔던 그 운명이 바꿔지는 정상화로 만들어서 진짜 쫙 아우토반 고속도로처럼 내 운명 직진으로 쾌속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135번째 얘기 주제는 내가 만드는 운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